안녕하세요. 4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이 바로 4월의 마지막 날이죠. 진짜 올 게 오는군요. 저 거의 4월 30일, 그 다음에 이제 5월 1일, 2일, 3일, 4일, 5일, 자, 5월 5일, 월요일까지, 월요일부터 또 이제 연휴가 쭉, 대체일까지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그래도 즐거운 한 주가 다음 주가 기다리니까요. 우리 또 며칠 안 되지만 또 열심히 가야죠. 25년 국가직 국어 문제고요. 요번 문제는요, 솔직히 말해서 행정행위다. 이렇게 하고 딱 특정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여러 개가 걸쳐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기본적으로, 문제가 여러 개 걸쳐 있으니까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이구. 이게 아니죠. 문제를 살펴봐야죠. 자, 판례 입장으로 옳다는 거. 이제 행정행위를 주로 대상으로 하지만 그래도 볼게요. 저는 연합군이에요, 연합군. 제가 갑자기 문제도 안 보고. 자, 행정행위 등이에요. 요거 학문상 개념으로서 학제상, 이론상 개념이죠. 이론상 개념이고, 역사적 발전을 통해서 역사적 경험적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도 많이 합니다. 되게 부연 설명 많이 붙어 있어요. 가명도 많고. 그에 반해서 행정처분, 우리나라에서 실정법상 개념으로 실정법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든 거죠. 이거는 이론적 개념보다는 쟁송법상 개념. 그것도 실정법인데 그게 다 쟁송법이에요. 상 개념으로서 이거는 싸우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냥 싸움이 필요해서 인정한다 라는 뜻이에요. 구제 절차를 필요로 해서 인정한다. 그래서 쟁송법 그러면 행정절차법, 사전절차,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같은 이렇게 쟁송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행정이 나올 때 항상 절차, 심판, 소송 이렇게 함께 이렇게 지문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행정행위라는 처분이라는 개념으로서 절차법, 심판법, 소송법 이런 것들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 쓰는 학문적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론서, 학문, 한마디로 교재, 교수님 교재에 보이는 거고요. 이거는 법에 보니까 이렇게 법률 이렇게 법상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행정위를 얘기할 때는 좁은 개념, 좁게 인정하고, 독일에서는 행정위가 됐을 때 항고소송 대상이다 라고 해서 독일은 항고소송을 되게 좁게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항고소송의 종류를, 소송의 종류를 예시로 보기 때문에 소송의 종류를 예시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소송은 많이 해요. 항고소송만 좁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소송이 많다라는 거예요. 무명 항고소송 많이 인정해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학문적 개념으로서 행정위를 일단은 이렇게 얘기하죠. 법률 유보, 반드시 법적 근거를 두고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권리 의무의 변동을 일으키는 실체적 개념이어야 돼요. 변동을 일으키는 실체적 개념이어야 돼요. 개념이지 싸우고자 하는 쟁송법상 개념보다는 이게 실체적 개념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처분보다 좁게 인정한다 그래서 세 가지. 처분 등보다는 좁게 인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자, 쟁송은 절차적 개념이에요. 쟁송법은 대부분 절차법, 심판법, 소송법, 절차적 개념이죠. 얘는 사전 절차, 얘는 사후 절차, 이런 식으로 경우로서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문제를 보시면 접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행정처분은 행정의 개념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송법, 심판법, 절차법의 동의. 실질, 내용은 동일합니다. 실질은 동일해요. 실질은 동일하지만 범위가 조금 달라요. 범위가 다르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상 처분 등이나 심판법상 처분 등이나 소송법상 처분은 실질은 동일합니다. 본질은 동일해요. 근데 범위가 좀 달라요. 행정절차법의 처분은요, 기본적으로 행정절차법의 처분은 대상자가 특정되는 일반 처분 빼놓고요. 대상자가 특정되는 이런 처분만을 대상으로 하고요. 처분 등이고요. 그러니까 일반 처분은 안 돼요. 고시 등은 안 돼요. 하지만 행정심판법, 소송법, 특히 행정심판법에는 대통령의 처분이라든지 처분 또는 행정심판 재결은 이건 처분은 맞아요. 재결 처분인데 이런 것들은 행정심판 대상이 안 됩니다. 하지만 소송법상은요, 대통령의 처분이든 그 다음에 행정심판 재결이든 재결 처분이든 일반 처분 같은 고시 등과 같은 처분적 고시,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때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이든 다 돼요.
그래서 소송법상 처분이 제일 넓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상이 특정되는 처분 등에는 행정 절차법에서 절차를 거치고, 처분 등이 아니면 처분 등에 관한 사전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행정 절차법은 당사자 소송할 때는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송에는 당사자 소송도 있어요. 물론 심판에는 항고 심판밖에 없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점이에요. 그런 것들을 구별하시면서 우리는 처분의 개념을 조금 살펴본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처분의 종류 이런 거 따지면 한두 끝도 없죠. 자, 문제 풀면서 부연 설명할게요. 자,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증액 경정 처분. 고쳤다는 거죠. 늘리는 처분으로. 당초 처분은 증액 경정 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소멸된 당초 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전소관은 증액 경정 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아주 유명한 판례고 맞는 지문이에요. 처음에 300만 원 과세, 근데 나중에 200만 원을 증액했다는 거죠. 증액. 그러면 300만 원이 일로 붙어요. 그래서 전체가 300이 붙어서 전체가 500이 되는 거죠. 따라서 500이 되는데 요 300만 원 과세 처분에 있었던 하자 등은 여기에 흡수되면서 이런 말을 써요. 흡수되면서 소멸한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흡수 소멸한다 라고 했으니까 기존에 있던 어떠한 하자나 내용은 다 사라진다, 이런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흡수 소멸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하자도 다 사라져요. 그냥 종국적인 500만 원 처분, 이 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흡수 소멸되니까 과거에 했던 처분은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물론 이게 증액 경정이 처분이 아니라 재결이라면 행정심판자 재결서 정본 송달 받은 날부터 날짜가 시작되고, 이게 만약에 재결이 아니라 같은 행정청에서 나중에 선행처분이었고 나중에 후행처분, 똑같은 청의 후행처분이라면 이렇게 흡수 소멸됐을 때 여기는 행정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처분을 대상으로 요 처분이 나온 날짜를 기준으로 소송 날짜, 심판 날짜를 계산하시면 돼요. 하지만 행정심판일 때는 조금 그 날짜만 달라져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반대로 500만 원이었다가 500만 원 처분이 나왔다가 감액 처분이 됐어요. 감액 200만 원을 빼는 처분이 나왔다. 그러면 요거는 더 이상 없어요. 왜? 5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빼고 남으니까 얼마만 남아요? 300만 원 처분만 남잖아요. 그래서 이 처분이 소송 대상이고 처음부터 나왔던 요 날짜를 기준으로 또 소송 날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처분도 이거고, 그래서 변경된 원처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당해행정청이라도. 근데 만약에 이 감액 결정이 행정심판으로 했다면 날짜가 어떻게 된다? 행정심판은 무조건 행정심판 재결서 송달 받은 날부터 날짜가 바뀌기 때문에 행정심판만 조심하면 돼요. 늘 행정심판은 행정심판 재결 송달일로부터 날짜 계산을 해요. 하지만 여기는 행정심판이 아니라면 원처분, 처음 변경된 원처분부터 날짜 계산도 하고 처분도 원처분을 갖고 소송합니다. 증액만 조심하면 돼요. 흡수 소멸이니까 이것만 머릿속에 꽉. 자, 두 번째 공무원 연금법상 퇴직연금 환수 결정,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거의 많이 외우죠. 공무원 연금법상 퇴직연금 환수 결정, 소방도, 자, 그때 시간의 수당 문제였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법률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지 행정청의 처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법률 자체에서 직접 적용되는 법률관계 지위권한 효력소송은 당사자 소송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처분이 아니니까 행정절차법상 처분에 관한 사전절차 이런 것들은 적용할 필요가 없죠. 절차법의 의견 제출 규정이나 신의성실 같은 규정. 왜? 이건 처분을 할 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된다라는데, 환수결정은 처분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되는 거니까 이거는 적용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적용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주지 않냐면 의견 제출에 관한 규정이나 신의칙이 어긋난다? 어긋날 일이 없어요. 적용되지 않으니까. 따라서 옳지 않은 건 2번이었습니다. 3번 거부 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 거부, 별도의 다 따로 거부입니다. 따로 거부입니다. 하지만 계고장 1차 계고, 2차 계고, 3차 계고, 독촉장 1차 독촉, 2차 독촉, 3차 독촉, 반복된 독촉이나 반복된 계고는 그는 재촉이나 반복의 의미밖에 없으니까 독립된 처분이 아니에요. 반복된 거부는 독립된 거부 처분이라고 봐야 된다. 맞는 지문. 3번 처분청이 행정절차법상 고지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거 딱 절차법, 심판법, 소송법 고지에 관한 규정이 다 있어요. 근데 제재 규정 있잖아요. 제재 규정. 그거 있잖아요. 길게 고지하면 길대로, 짧게 고지하면 원칙대로, 아무런 고지 안 하면 180일만. 이거는 딱 행정심판에만 적용되고요. 두 번째, 아니 고지 의무가 있는데도 고지를 제대로 안 했을 때 당해 처분에 위법한 거요? 그건 아무 관련이 없어요. 절차법, 심판법, 소송법 어디에도 처분의 위법성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많은 지문. 대신 고지 의무를 이행 안 했을 때 제재 규정은 오로지 누구만 있다? 행정심판법에만. 절차법, 소송법 없습니다. 그거까지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세요. 처분에 관한 규정인데 심판법, 소송법, 절차법 다 아울러서 쭉 내잖아요. 아예 그냥 순수하게 행정위로서 다음 중 종류를 묻는 거, 성질을 묻는 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문제를 종합적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위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많이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럼 오늘도 봤으니까요. 또 목요일, 금요일 저랑 같이 가셔야죠. 정인영입니다.